2020년 7월 4일 6시 40분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이날이 미국 독립기념일이라고 그 얘기해주고, 왜 미국의 50개 주 이름을 외우라고 그러고 미국 역대 대통령 이름도 외우라고 시켰는지, 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위인이라고 가르쳤고 워싱턴을 위인이라고 가르쳤는지. 하긴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는 대국일 뿐만 아니라 과거 중국의 명나라나 청나라를 대하듯 상국에 이나 마찬가지니까 오히려 더 꽉 쥐고 있으니까 그들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것이 숭배로 가면 안 되죠. 그렇게 보면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는 형식상 사대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러지만 중국 측에서 우리 사정을 다 꿰뚫고 있지는 못하죠. 근데 지금은 세상에 달려져서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거의 꿰뚫고 있고, 그 시절에 사대주의자들이 가서 중국에 갔다가 뭘 정보를 바치고 여러 가지 실정을 가서 밀러 바치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의 비율이야 얼마나 됐겠습니까만, 요즘은 뜻밖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건 정계에도 있고 종교계에도 있고, 하여튼 7월 4일 이라는 걸 보면서 대략간에 그냥 이 자리에서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주머니에 손 넣고 우리가 미국하고 맘먹으면 안 되느냐 그 말하는 거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저 말을 누군들 하고 싶지 않겠느냐. 근데 나 같은 보통 사람은 아무 데서나 해도 되지만 나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공개된 자리에서 하기 어려운 말이다. 네, 이해는 한다 그랬습니다. 어제 책 정리를 얼추 마쳤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쌓여있던 대형 박스에 15개, 그저께 7개 정리하고 어제 8개 나머지 하면서, 또 거실 책장이 겹으로 쌓여있던 것들도 일부 새로 옮긴 그쪽 서재 쪽으로 많이 옮겨서 거실도 훨씬 넓어진 느낌입니다. 제가 요즘 주로 낮에 생활하는, 그래서 책 읽는 그 자리는 책박스 15개가 쌓여있던 게 치워지니까 한결 넓어지고, 요즘 낮 때도 가끔씩 낮잠을 한 15분 이렇게 자는데 방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낮잠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 손님이 오면 자고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넘겼습니다. 오늘도 그 책박스 이런 것들 정리 좀 하고, 점심엔 멋진 친구들과 짬뽕을 먹자고 네, 점심 먹고 들어올 겁니다. 오늘은 좀 짧게 얘기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방우제 영상편지 85번째, 참 시작이 반이네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목이 좋아하니까 예쁘다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군. 예쁘니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니까 예쁜 거야. 니콜라이 로스토프라는 사람이 아내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뻐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대개는 좋아하면 다
예쁘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뭐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예쁘다고. 당연하죠. 고슴도치 기준엔 그 가시를 쭉쭉 뽑고 한 게 그게 미의 기준일 테니까. 그런데 이게 개인의 문제뿐이니까 남녀 간의 문제에서만 그렇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문제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정치인을 바라볼 적에 아니면 연예인을 바라볼 때 스포츠 스타를 바라볼 때 그가 하는 어떤 일이 마음에 들어서 그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저 아름다워 보이죠. 멋져 보이죠.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변 다른 사람이 이러는 대변에는 코를 꽉 막던 사람도 자기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가 똥을 싸면은 그 손으로 치우면서 하나도 역겹지도 않고 그뿐 아니라 오히려 더 심지어는 아이가 아픈지 안 아픈지 혀로다 냄새까지, 혀로다 맛까지 보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좋아하면은 모든 게 예뻐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소위 광신자들, 빠들과 그 반대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 말이죠. 다 박사모들은 박근혜가 하고 있는 일은 모두가 예쁘게 보이는 것이고 문바들은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는 일이면은 설사 무슨 일이라도 다 옳아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을 지명할 적에는 그 윤석열도 같이 멋있어 보이다가 윤석열이 막상 검찰총장이 돼서 자신 대통령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정권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면서 빨리 물러나라고 데모까지 하는데 이게 무슨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나온 이성적인 결론이겠습니까? 좋아해서 예뻐했는데, 예쁘게 봤는데 보니까 좋아할 놈이 아니더라, 이런 거죠. 심리적이고 감성적인 문제죠. 세상은 실은 이거 심리적이고 감성적인 문제가 끌고 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심리적이고 감성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더욱 관료나 아니면 군대는 이 감성에 흔들리지 않고 심리적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으면서 이성적으로 가야 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야 나라나 아니면 세계 전체가 감성에 따라 마구 흔들리고 불안한 심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관료들이 영혼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나쁜 쪽으로만 했는데 한편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사회가 너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감성적으로 움직이니까 관료들만은 그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자기 영혼을 가지고 있어도 관료라는 그 소속된 집단에서는 영혼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냉정하고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관료에게 영혼이 없다는 그 말을 너무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날보다는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